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사랑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부동산입니다. 2018년 8월 23일 목요일입니다. 자, 오늘 부동산 뉴스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사랑입니다. 자, 첫 번째 뉴스입니다. 올 가을에는 참 좋은 분양 물량들도 많이 줄줄이 대기되어 있다라고 했고요. 이제 8월부터 이제 드디어 본격적으로 분양 시장 스타트했는데요. 첫 스타트를 끄는 단지는 바로 상계동, 노원구 상계동의 상계 주공아파트 8단지를 재건축해서 지은 노원 꿈에 그린 아파트라고 합니다. 일반 분양 세대 숫자는 별로 많지 않았어요. 많지 않았는데 어제 1순위 청약했는데 경쟁률이 평균 97.95대 1, 굉장히 많죠. 높은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기본적으로 노원구 자체 상계동 이쪽 일대가 좀 새 아파트 공급이 그렇게 많았던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지역 안에서도 이주하려고 하는 새 아파트 공급되면 뭐 이사 가려고 하는 실수요들도 많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워낙 분양이 물량이 없었던 탓에다가 분양가도 청약 경쟁률이 이 정도 나왔다는 얘기는 괜찮다라고 본 거겠죠. 최고 경쟁률은 114제곱미터에서 나왔는데 5가구를 공급한 경우에 여기는 1399건의 청약 통장이 몰려서 279.8대, 거의 한 280대 1 정도 나왔네요. 전용 84제곱미터, 그러니까 30평형대 분양가가 한 5억 6,300만원에서 6억 4천만원 정도였고요. 전체 공급 물량 수는 한 92세대 정도였는데, 특별 공급 빠지고 해서 이 정도 이제 1순위에서 경쟁률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1062세대 규모인데 일반 분양이 92세대 정도밖에 안 된다라고 하는 거니까 실질적으로 전체 세대수 대비 일반 분양 물량이 많지 않죠. 상계동의 재건축 아파트들이 보통 다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비슷한 것 같다는 게 뭐냐면 좀 이렇게 대지 지분이 많은 아파트가 많지 않은지 모르겠지만 소위 말해서 이제 저층 아파트들이 별로 없고 중층 이상 아파트들이 많아서 재건축이 진행될 수 있을 만한 어떤 여건이 되는 단지들이 조금 차별화되고 제한되는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상계 8단지가 이렇게 첫 스타트 했으니까 아파트 가격들, 그래도 또 상계동의 주공 아파트들 몰려있는 그 메인 블럭에서는 또 시장을 선도해 가는 단지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또 이 아파트 가격 추후 움직임들이 인근에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는 다른 아파트들에도 영향을 끼치겠죠.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사랑입니다. 자, 한편으로는 올 가을에 이제 본격적으로 분양이 잡혀 있는 8월 말 이후에 분양하는 서울 아파트의 분양 물량들, 주로 이제 정비 사업의 분양 물량, 재개발 재건축의 분양 물량들이 될 텐데요. 9,617가구 정도가 잡혀 있다고 합니다. 약간 변동은 있을 수 있겠지만, 얼마 전에 이제 하반기에 예정되어 있는 주요 분양 물량들에서 괜찮은 것들 제가 한번 기사 마찬가지로 나와 있어서 읽어드린 적이 있는데, 봤던 내용에서 좀 빠진 단지들도 조금 있는 것 같아서 조금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자, 전체 숫자는 9,617가구 중에서 이게 이제 작년에 같은 기간 8월 말 이후에 8,105가구 분양했던 것보다 약 한 18.7%, 한 20% 정도 늘어난 수치라고 하고요. 자, 이 재개발로 공급되는 게 한 5,231가구, 그다음 재건축으로 공급되는 가구가 3,402가구라고 해서 재개발 분양 물량들이 좀 많습니다. 재건축은 주로 어디 있어요? 강남 쪽에 주로 있고, 재개발은 강북 쪽에 많죠. 자, 9월 달에 레미안 리더스와 서초 우성 1차는 구구절절 누누이 얘기했던 단지이기 때문에 일반 분양은 232개 있고요. 그 다음에 수색증산 뉴타운의 수색 9구역 SK뷰 분양도 얘기했었습니다. 251가구 나오고요. 요거는 말씀 안 드렸었는데, 동대문구 용두동, 용두 5구역이라고 보면 청계천을 끼고 청계천 북단에 있는 구역입니다. 동대문구 용두 5구역이라고 저는 재개발 구역 시절에 벌써 10년도 전에 많이 다녔던 지역인데요. 드디어 이제 나오네요. 청계천 북단이라고 그랬잖아요. 왕십 뉴타운하고 마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편한 세상, 이름은 뭐가 될지 모르겠어요. 823세대 중에서 일반 분양이 354개 나옵니다. 823세대 중에 354세대 나온다는 얘기는 꽤 많이 나오는 거예요. 이제 총 가구 수가 재개발 분양할 때는 보통 재개발 세대수 중에서 17% 정도는 임대 아파트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823세대라고 하면 약 한 139세대 정도는 임대 아파트가 들어갔을 거거든요. 그러면
조합원하고 일반 분양이 684개인데 이 중에 354가 일반 분양이니까 조합원이 한 350개 밑에 한 330, 40개 정도 받았을 거고요. 남는 물량이 354개가 일반 분양 나오는 거니까 대략 이 재개발 구역 같은 경우는 중층 이상, 로얄층 이상, 또 만약에 조합원들이 평형 신청 자체를 뭐 20평형대든 30평형대든 쏠림 현상 있게 신청했다라고, 만약 20평대 중심으로 신청했다라고 하면 30평형대 일반 분양이 로얄층까지도 많이 나올 수 있고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절반 이상의 분양 나오는 거니까. 제가 대충 검색해보니까 조합원 받은 숫자는 조금 더 적은 것 같고요. 임대아파트 숫자가 조금 더 많은 것 같은데요. 뭐 대충 그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일반 분양 물량 중에서 로얄층 물량도 꽤 나올 수 있을 것 같다. 한번 동대문구 요새 특히 이제 전농, 답십리, 뉴타운, 청량리역 개발 이런 것 때문에 많이 핫하고 가격 상승률도 높잖아요. 분양해서 청약해서 당첨되시면 먹을 게 꽤 있어 보인다. 그렇게 생각되고요. 자, 그 다음 10월 달에는 또 위례 신도시의 추가적인 분양이 예정되어 있는데요. 북위례인가요? 일단, 장지동 A1-6블럭, 여기 이제 494세대 계룡에서 전용 105제곱미터에서 130제곱미터라고 하니까 평수는 큰 평수죠. 위례 신도시가 전반적으로 중대형 평형들이 많아서, 중대형 평이 많다. 85제곱미터 초과하는 애들이니까 얘네는 추첨제 물량도 있다는 얘기죠. 계룡 리슈빌라나요? 494세대 여기도 눈여겨볼만 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서초구 반포동 3호가든 3차 재건축 여기도 한 835세대 중에 215가구 나오고 뭐 지난번에 다 얘기했었습니다만 무지개 아파트 서초 무지개 아파트 재건축해서 GS 뭐 연말 정도 정확하게 날짜 맞춰서 나올지는 모르겠어요. 무지개 아파트도 한 215세대 정도 나올 거 있고 증산 2구역 아까 수색 증산 뉴타운 여기는 얘기했던 데죠. 증산 2구역도 보면 일반 분양이 461개나 나오잖아요. 여기도 물량이 꽤 있습니다. 여기도 좀 받아볼 만하고요. 그리고 진짜 맨날 나온다 올 초부터 나온다고 했던 청량리 롯데캐슬 스카이 L65 일반 분양 개수 되게 많아요. 1253가구 조합원들이 아파트들 몇 명 없는 지역이었기 때문에 도시환경 정비사업 일반 분양 많을 거고 65층 굉장히 초고층으로 지어지는 거기 때문에 받으면 참 대박일 텐데 지금 와서 보니까 진짜 대박일 것 같아요. 근데 하반기 봐서 올 하반기에 나올 수 있다라고 하면 눈여겨볼 만한 된 것 같습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사랑입니다. 자, 얼마 전에 분당 재건축 가자 막 이런 제목으로 제가 유튜브 영상을 하나 올렸던 것 같은데요. 자, 뭐 그때 얘기는 그거였습니다. 분당도 이제 30년이 되어가는 노후한 아파트들 많이 있고 그래서 시 차원에서 도시 정비 기본 계획을 이제 수립하고 이제 하기 위해서 주민들 설문조사 했다. 근데 이제 이 내용이 어떤 재건축 분위기를 더 이제 뭐 좀 시작을 좀 불안하게 한다고 해야 될까요? 재건축 가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부동산 가격을 끌어올리는 어떤 그런 기름 붓는 역할을 하지 않았느냐, 뭐 이제 그런 비판도 있고 했었나 봐요. 자, 근데 이제 경향신문에서 그와 관련된 기사를 하나 좀 냈는데요. 본문 제목이 이렇습니다. 전면 재건축설에 들썩인 분당, 진원지는 6쪽짜리 설문조사다라고 해서, 이제 분당 아파트 주민들, 소유자들을 대상으로 이제 설문조사를 좀 했나 봐요. 설문조사 한 6쪽짜리 설문조사 내용에 좀 오해를 살 만한 부분들이 되게 많이 있었다. 이제 그게 오해란 얘기는 그렇게 하기 힘들 거다, 뭐 이제 그런 뉘앙스를 좀 깔고 있는 부분이라고 해야 될까요? 자, 한번 좀 기사 내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남시가 2020년부터 시작되는 2030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에 담기 위해서 이렇게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있고 구민 상대 설명회도 할 건데, 자, 이런 성남시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거는 부동산을 띄우기 위해서 그러는 게 아니라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라서 10년 단위의 장기 기본계획을 세워서 그 계획에 따라서 도시를 관리해야 되는 이 자체가 막 갑자기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라 이게 이제 사무라는 거예요. 이 법정 사무, 즉 의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해야 됐던 거고, 재건축 찬반을 묻는 조사가 아니라 그냥 단순히 의견을 묻는 조사였다 했는데, 지금 이제 이 내용으로 인해서 시끄러워지니까 배포를 중단했다라고 하는데요.
설문 중에서 조금 오해를 살 만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질문을 29개 했는데 그 중에서 20개 질문이 20개 질문 중에서 17개의 문항이 재건축에 관한 문항으로 재건축 찬반 여부, 재건축 사업비의 부담 여부, 재건축의 희망 시기, 재건축 사업 기간 동안의 주거 대책과 함께 세입자 희망 주거 형태 등등 이런 재건축을 할 것과 같은 질문들을 많이 물어보다 보니까 이렇게 자꾸 이 시에서 물어보는 설문 내용에 재건축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생각이 있습니까? 라고 의견을 물어본다는 얘기는 성남시 자체가 재건축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기본 계획을 수립할 때 재건축을 좀 비중 있게 다루려고 이렇게 해주려나 보다. 이런 식의 좀 오해를 사는 원인을 자초했다. 이런 평가인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지금 요번에 나오는 해명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분당은 인구가 41만 명이고 가구 수를 15만 명을 넘길 수 없다. 왜냐하면 이미 지구단위 계획을 짜놔서 2009년에 지구단위 계획 지구로 지정이 되면서 인구수, 가구수, 용적률 및 건폐율들이 이미 정해져 있고 이 범위 하에서 재건축을 하더라도 해야 되는데 다시 말해서 밀도를 높일 수 있는 한계가 제한이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용적률 175에서 228% 제한 규정 등을 적용하려고 하고 그리고 지금 아까 인구수도 41만에 가구수 15만 이걸 지키는 형태로 지구단위 계획 그 범위하에서 사업을 재건축을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분당 인구수가 2017년 8월이니까 작년이네요. 작년 이맘때 인구수가 40만 3천 명이고 가구수가 13만 7,500명이기 때문에 가구수는 한 1만 2,500여 가구가 늘어나도 되고 인구수는 7,000명 정도 늘릴 수 있는 형태로 만약에 재건축 계획, 기본 계획에서 그 정도 사이즈에 맞춰서 한다고 하면 할 수 있지만 그렇게 막 밀도가 엄청나게 늘어나는 형태의 재건축 사업은 할 수 없다라는 얘기를 이렇게 전재성 단장님, 성남시에 이제 누구 정확하게 직함이 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말씀하셨다 그래요. 이 부동산 시장에 대한 열기가 뜨겁죠. 분당의 아파트 가격들도 진짜 거침없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좀 약간 좀 진화하기 위해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성남시 안에서는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있는 단지가 4개 단지가 절차를 밟아서 하고 있고 재건축도 할 수는 있겠지만 이런 제약들이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리모델링이 분당 아파트 주거 환경 개선에 대안으로 생각한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발언을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이 기사를 보고 나니까 생각이 드는 게요. 자, 일단 가구 수가 12,500가구가 늘어날 수 있다는 얘기는 일단 지구단위 계획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강하게 어떤 우리 건축이라든가 이런 행위, 공법상 행위들을 되게 제한하게 되는 그걸 하기 위해서 짜는 거거든요. 물론 지구단위 계획도 변경할 수 있지만 큰 틀에서 변경하기는 힘들 수도 있겠죠. 만약에 이걸 지켜야 된다라고 하면 지금 13만 7,500가구가 12,500가구 늘려서 15만 가구로 늘릴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는 일단 세대수는 늘릴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만약에 중대형 평형 아파트들이 과거와 같이 저는 사실 중대형 평형 아파트의 수요가 지속적으로 감소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제가 부동산을 처음 보던 시절하고 지금하고의 어떤 중대형 평형에 대한 기호 자체가 많이 달라졌고 가구의 구조 자체가 그러니까 옛날에는 4인 가구, 5인 가구 막 이렇게 많았다라고 하면 요새는 2인 가구, 3인 가구, 많아봐야 4인 가구 이런 식으로 해서 4인 가구도 30평형대 살기 충분히 무난하고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중대형 평에 대한 수요가 앞으로 계속 감소할 거라고 기본적으로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분당 안에서도 중대형 평들 공급되어 있는 지역들도 있고 이런 지역들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 40평형 같은 경우는 20평 2개라든가 50평형 같은 경우는 30평, 20평 이런 식으로 마이너스 재건축할 수 있는 가능성들이 충분히 있거든요. 그래서 단지에 따라서는 가구수에 늘어날 수 있는 여분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재건축 중심으로 기본 계획을 수립하는 부분도 고려할 수 있을 것 같고 설문이라든가 이런 거 통해서 우리 단지는 재건축도 한번 검토하게 해주세요라는 식의 내용이 기본 계획 안에 반영될 수 있게끔 의지를 피력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세대수는 별로 이 인구수는 많이 안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해서 쪼개게 되면 충분히 제시된 안에서도 어느 정도 재건축 가능성도 열어둘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은 드네요.
자, 뭐 내년 올 연말 정도에 뭐 안이 어느 정도 나올 거고 내년 정도에 확정한다고 하니까 내년에 원래 저도 이제 서울 같은 경우는 이 아까 지금 기사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 도시 2030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기본 계획. 서울 같은 경우는 2010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기본 계획이라는 게 이제 2004년에 나왔거든요. 재개발은 2004년, 재건축은 2006년, 도시환경 정비 사업은 2005년에 처음 나왔거든요. 이거 하나만 하더라도 몇백 페이지짜리 책자예요. 사실 이제 저도 이 PDF 파일 배포되었던 걸 당시에 받아가지고 출력을 해서 제본을 해서 갖고 있거든요. 지금도 생각나면 이제 펼쳐서 봅니다. 내용을 보는데, 요거 내년에 나오면, 이제 나오고 내년에 나오면 요것도 한번 좀 구해가지고, 이런 자료가 되게 공부할 수 있는 재미있는 자료가 되거든요.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사랑입니다.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궁금했던 내용인데, 흥미로운 제목의 기사가 하나 나왔습니다. 오피스텔의 무덤이라고 불리던 마곡이 지금 공실이 없다라는 제목의 기사인데요. 와, 제가 마곡 초기부터 봤었거든요. 그러니까 마곡이 오피스텔 분양이 되게 많았어요. 맨날 뒷부분에 어떤 회사가 들어올지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일단 오피스텔이 대로를 따라서 그러니까 외부 사이드에 마곡지구의 사이드에 도로변 쪽을 끼고 따라서 오피스텔 공급이 되게 많았거든요. 2013년, 14년, 뭐 한 15년, 14년까지 맨날 오피스텔도 규모도 작지도 않아요. 뭐 200세대짜리도 있지만 1000세대짜리도 있고 뭐 500세대짜리도 있고 오피스텔 공급이 계속 있었거든요. 그래서 야, 저 오피스텔 저렇게 때려 저어가지고 입주 물량 채울 수 있을까? 공실적으로 버틸 수 있을까? 사실 개인적으로 그런 궁금증이 있었거든요. 채우려면 좀 시간이 걸릴 텐데 물론 시간도 지났죠. 지금 18년이 됐으니까 몇 년이 됐으니까. 근데 지금 분위기는 어떨까? 일종의 좀 그걸 정리해 놓은 기사인데, 자, 1만 2천여 실의 공급 과잉에 허덕이던 마곡의 오피스텔이 올 초까지 임차인을 찾기 경쟁을 하고 있었는데요. 기업들이 본격적으로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오피스텔이 차기 시작했고, 나름 이제 뭐 마곡 안에 있는 회사들에 들어온 사람들이 소비를 해주기도 하지만 9호선 라인에 있고 뭐 교통이 연결되어 있는 그런 이제 그런 쪽의 수요들이 채워주면서 공실 공포에서 빠르게 벗어났다고 하네요. 한번 기사를 좀 볼까요? 지난해 말 LG 사이언스파크를 시작으로 기업들의 마곡지구 입주가 본격화되면서 공실이 빠른 속도로 줄어들었다. LG 계열사, 항공사 승무원 등 대기업 직장인의 임대 수요가 몰리면서 공실이 채워지고 있다. 그리고 서울시가 마곡지구 내 오피스텔 추가 공급을 봉쇄하면서 공급 불안도 해소됐다. 더 안 짓기로 했나봐요. 자, 그래서 근데 이제 좀 놀라운 게 오피스텔 잘 안 오른다고 하잖아요. 근데 지난 1년 사이에 3천만 원에서 4천만 원 정도 올랐다. 뭐 예시로 든 사례 같은 경우 보면 오피스텔이 전용 면적 24제곱미터 대략 한 7, 8평 되나요? 2억 2천만 원에 거래가 됐는데 이게 작년 1년 전에 거래된 가격보다 한 1년 전에 거래된 가격보다 한 4천만 원 오른 금액이라고 합니다. 오피스텔도 가격이 올랐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매매가가 오르면 또 반대로 수익률은 매매가 대비 수익률은 떨어지잖아요. 과거에 옛날에 분양받은 사람이 분양가 기준으로 수익률을 따진다고 하면 수익률은 짱짱하게 있는 편인데 이렇게 비싸게 매입하는 사람들 매입단가 기준으로 보면 수익률이 떨어지긴 하는 거겠죠. 자, 뭐 아무튼 수익률도 올랐나 싶었는데 오르지는 않은 것 같아요. 매매가가 오르고 임대료가 그대로면 수익률은 떨어지는 거겠죠. 뭐 대충 보니까 4.4%대에 2015년 12월에 수익률 나오던 게 지금 같은 경우는 3.7% 정도 나온다. 아마 요 수익률 산식은 아마 그건 것 같아요. 현재 매매 시세 기준으로 해서 임대료 책정해가지고 따져봤더니 수익률이 3.7% 정도 되는 거다. 강서구 평균보다 낮다 이 얘기 같은데요. 매매가가 오르니까 수익률은 좀 떨어지는 그런 모양새가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 뭐 9호선 마곡나루역 보타닉 프리지오시티도 2억 3천에 실거래가 됐고 이게 작년 5월에 1억 한 5,500 거래되던 건데 이것도 이렇게 보면 한 7, 8천만 원 오른 거네요. 그리고 마곡 센트럴 프리지오시티 전용 23제곱미터 매매 가격은 입주 초 1억 4천에서 2억 5천만 원으로 올랐다고 하고 굉장히 많이 오른 거죠. 몇십 프로 오른 건가요? 참 이렇게 오피스텔 가격이 올랐다는 것도 보면 참 대단하네요. 네.
자, 오피스텔 임대료 수준은 앞으로 크게 올라가기는 어려울 것 같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왜 그러냐면 보통 오피스텔 소형주택들 같은 경우는 임대사업자들 등록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과거에 분양받고 임대를 처음 놓기 시작할 때 임대료가 책정된 금액에서 좀 이렇게 임대료를 낮게 시작한 물건들, 이런 물건들이 많이 있어서 연 5% 이내에 임대료 제한, 상승 제한이 걸려 있기 때문에 급격하게 임대료 올리는 건 어렵다. 그래서 뭐 공실은 없지만 임대료는 뭐 천천히 이렇게 올라갈 것 같다. 그런 식으로 지금 예상하고 있는 기사인 것 같습니다. 자, 다 채워지고 가격도 이렇게 올랐다는 내용이 저는 이제 그 당시에 저거 어떻게 될까 되게 궁금한 관점으로 봤었는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이렇게 올랐다는 내용이, 저도 당시에 분양가들 이런 거 다 봤었기 때문에 알거든요. 지금 이 정도 실거래 되고 있다는 얘기는 오르긴 한 것 같습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사랑입니다. 자, 아까 분당 얘기했는데 서울도 지금 리모델링이 큰 화두죠. 뭐 서울 리모델링 기본 계획이 수립되긴 했습니다만 서울시도 사실 이제 그렇게 막 활성화되는 느낌은 아니긴 합니다. 다만 이제 서울시에서 조금 리모델링 인자를 서울시 전역에 뿌리기 위해서 이제 사실 리모델링 사업도 안 해봤기 때문에 성공한 모델이 있으면, 재건축 사업도 익숙하지 않았던 시절에는 아파트 재건축이 뭐예요? 라고 할 수 있었지만 아파트 재건축을 통해서 새로 아파트에 들어간 모습을 보이면, 또는 주택 재개발을 통해서 새 아파트가 돼서 아파트 가격이 높아지고 그 다음에 좋은 동네로 바뀌고 이런 모습을 보이면 그 주변 사람들도 우리도 저런 방식으로 사업하면 좋겠다 생각을 하고 하나의 모델이 되잖아요. 자, 리모델링 사업 같은 경우는 아직 물론 이제 한 사례들도, 리모델링 사업을 통해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사례들도 덜어 있긴 하지만 뭐 대단지 아파트라든가 아주 이렇게 익숙하게 지금 받아들여지지 않는 상황이잖아요. 뭐 저도 리모델링 사업에 관심은 있지만 스터디 자료도 부족하고 그래서 좀 뭐 많이 잘 알지는 못한 상황이긴 한데요. 그래서 이제 서울시에서 서울형 리모델링 뭐 해가지고 시범단지 선정을 했잖아요. 뭐 한 5곳 선정한다 그랬는데 7곳 정도 선정을 했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보니까 이렇게 시범단지로 선정된 7곳, 시범단지로 선정된 7곳의 가격이 월등하게 높게 올라갔다. 지금 뭐 상승장이기 때문에 또 뭐 여러 아파트들이 지금 막 엄청나게 사실 부동산 가격이 지금 매일매일 막 거래되면서 올라가고 있는 모양새이긴 한 것 같은데, 이런 리모델링 시범 단지들도 그 중심에 있다. 그런 내용의 기사입니다. 저 놀랬어요. 중구 신당동 남산타운 아파트 3,118가구인데 30평형대죠. 84 매물 평균 가격이 기준이 10억 2,294만원이랍니다. 그러니까 리모델링을 앞두고 있는 중구 남산타운 아파트 가격이 10억 원이 넘었다는 얘기인데요. 2달 전에 실거래됐던 가격 8억 1,750만원보다 2억 1,000만원이 뛰었고, 심지어 이 남산타운 아파트들 중에 한강조망이 우수한 아파트는 고가가 11억까지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남산 조망이 가능한 전용 59제곱미터는 이달 들어 8억 원까지 거래가 됐다고 하니까, 이 아파트가 2002년인가 2000년대 초반에 입주한 아파트거든요. 남산타운 아파트가. 근데 그러니까 20년이 아니지 16년, 17년 뭐 요 정도 된 아파트인가요?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굉장히 가격이 급등한 걸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 리모델링에 대한 후광이 이렇게 가격 상승을 견인하는데 주요한 원인이 되는구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송파구 문정시형 아파트도 보면 39제곱미터가 5억 2천, 전용 35제곱미터가 4억 3천에 팔렸는데 이것도 올라간 가격이라 그래요. 사실 여기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습니다. 가본 적도 없고. 일단 패스. 신도림동 신도림 무성 아파트 같은 경우도 거래가 됐는데, 여기도 보면 뭐 3월 달에 5억 6천 하던 게 지금 6억 5천5백 돼서 거의 한 1억 정도 올랐네요. 자, 시범단지들 서울시도 머리 아프겠습니다. 리모델링은 재건축에 비해서 가격을 좀 이렇게 움직이게 하는 부분들, 시장에 막 좀 그런 부분이 좀 적지 않을까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재건축보다는 리모델링 이런 쪽으로 좀 시장을 끌어가고자 하는 그런 생각들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제 지금 리모델링 아파트들도 이렇게 가격이 막 오르기 시작하면 또 어떻게 해야 될지 머리 아프겠어요. 자, 서울시는 시범단지로 7개 단지를 선정했는데, 이렇게 시범단지로 선정된 데들은 어떤 혜택이 있냐? 설계 등 기본계획 수립, 지역 공유 시설 등 공공성 적용 방안 검토,
부동산 가격 추정 및 개별 부담금 산출, 사업 실현 가능성 검토, 주민 설명회 등 홍보 업무를 지원해준다. 뭐 이런 부분 시범단지들에는 이런 혜택이 조금 있다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리모델링 기본 계획이 혹시 보셨나 모르겠는데 서울형 리모델링이라 그래서 뭐 안들 뭐 부동산 TV에서도 몇 번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만 어떤 식으로 리모델링 할 수 있다 사례들 제시해주고 뭐 이런 내용도 포함되어 있고 그 내용 지난번에 발표했던 내용이 그게 핵심이 아니라요 단지별로 좀 구체적으로 실시 계획이라고 해야 될까요? 단지별 리모델링 어떤 계획들을 용역해가지고 내놓는다고 했었거든요. 그 자료가 원래 작년 말 올해까지 나온다고 했던 것 같은데 안 나오네 계속. 저도 좀 보고 싶은데 자, 뭐 기사에서도 그와 비슷한 얘기가 있습니다. 서울시 관계자는 현재 구별로 사업 타당성 용역을 발주했고 연말까지 검토 결과가 나오면 단지별로 리모델링 추진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 그랬거든요. 예, 이 사업 타당성 용역에 보면 이제 우리 서울시 안에서 있는 아파트들 중에서 리모델링을 할 수 있는 아파트들 여기에다 이런 타당성 검토들 해놓은 내용들이 포함된 자료가 나올 것 같아요. 그 자료만 해도 엄청나게 방대할 텐데 예, 아무튼 그거 나중에 한번 나오는 거 리모델링 투자라든가 서울 아파트 리모델링 가능성 등등 공부하실 분들은 이 자료 나오는 거 저처럼 기다리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사랑입니다. 자, 오늘 준비한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자, 오늘도 들어주셔서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금요일이잖아요. 자, 내일 사실은 코엑스에서 2018 대한민국 부동산 트렌드쇼라고 5시에서부터 6시까지 제가 강사로 참여를 합니다. 재개발 재건축으로 보는 서울 아파트의 미래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제 1시간 정도 내일 강의를 할 건데요. 저는 이렇게 사실 큰 자리에 서본 적이 없거든요. 서본 적도 없고, 사실 오프라인으로 이렇게 강의를 막 해본 경험도 그렇게 많지 않아요. 특강 같은 거나 뭐 한두 번, 몇 번, 한 서너 번 해본 정도라서, 사실 좀 겁이 났다. 겁이 나고. 예, 그래서, 겁이 나는 이유는 안 해봤으니까 그런 거겠죠. 그래서 내일 좀 혼자서 리허설도 좀 해보고 그 준비를 좀 충분히 한 상태에서 뭐 자료 정리라든가 자료 준비라든가 리허설이라든가 이런 것도 해보기는 했습니다만 그러나 좀 더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 내일은 조금 더 그 강의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죄송하지만 내일은 부동산 뉴스를 읽지 못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시간이 되면 제가 오전에 조금 일찍 일어나서 시간이 돼서 자료가 되면 내일 좀 부동산 뉴스 읽어보도록 하고요. 만약에 점심시간쯤 됐는데 뭐 올라온 게 없다라고 하면 내일은 하루 쉬는 걸로 그렇게 좀 양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만약에 내일 안 되면 다음 주에 찾아뵙도록 할게요. 좋아요, 구독하기는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 부동산이었습니다.